하종강 교수의 한국사의 노동 바로 이해하기 5강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입니다. 어찌 보면 전체 강의 중에 5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강의는 사실 5강을 준비하기 위한 강의였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프랑스 대사관의 이제 부대사입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제가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대사면은 뭐 상당 고위직 공무원이죠. 프랑스에서는 부대사 같은 고위직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부대사도 노동자란 뜻입니다.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 협의 회장을 맡으신 선생님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에 왔을 때 핀란드는 교원노조와 교장협의 사이가 아주 좋다. 보통의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유럽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교사노조에 가입한다는 거죠. 교장 선생님도 노동자란 뜻입니다. 교장이 자기를 노동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도 교장 선생님 볼 때 노동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많은 평교사조차 자기 노동자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신성한 교직이 노동자인가? 그래서 교사 노조에 가입해 활동하는 사람, 동료 교사들을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교사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에는 교장 노동조합도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한국처럼 교사가 노동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으면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습니까, 이게. 화가 노동조합입니다. 음악가 노동조합입니다. 영화배우 노동조합입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거의 다 있습니다. 필리핀 댄서 노동조합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에서 한국 제가 이제 첫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하는 예술단원들이 노동자 만들었다고 그 해체해버린 거 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느끼겠어요. 이런 사회에서. 경찰 노동조합도 상당히 많습니다. 집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면 좀 걱정되실 거예요. 아니 경찰까지 노조하면 도둑은 누가 잡나? 사실 훨씬 더 잘 잡습니다. 노동 조건이 개선되면 업무 환경이 좋아지면 업무 수행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래야 우수한 일일 경찰로 또 들어오죠. 오래전에 캐나다 경찰 노조가 정부에 항의의 표시로 유니폼 바지만 우스꽝스럽게 마음대로 입고 근무하기 단체행동할 때 모습입니다. 프랑스 경찰 노조가 2015년 12월 파리에서 집회하는 모습인데요. 우리로서는 이게 깜짝 놀랄 일이겠지만 역시 유럽은 다른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겠지만 미국도 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만 이게 좀 이상한 일인 거예요. 우리만 신기한 일인 겁니다. 소방관 노동은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피지와 파푸아뉴기니 같은 나라에도 소방관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나라들보다는 앞서가는 나라잖아요. 경제 수준이나 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이 나라들보다 훨씬 더 후진국이라는 뜻이죠. 국제노동기구에서는 2006년, 2007년, 2009년 여러 차례 걸쳐서 한국 정부의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창피스러운 일이죠, 이런 건. 프랑스에는 판사노조, 변호사노조도 있습니다. 판사노조가 있다는 말은 곧 판사들 스스로 노동조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대우그룹이 부도 사태가 터졌을 때 김우중 회장이 이제 해로 도피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그룹 노동자 간부들이 이제 프랑스까지 건너간 겁니다. 가서 잡아오자. 일종의 홍보전인데 이제 그 사람들을 체포 결사대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한국에서 노동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김우중 회장 우리가 어디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제안도 하고 법률 자문도 다 맡아주고 방송사 인터뷰 주선하고 이런 프랑스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판사노조 조합원이더라.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군인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가슴이 철렁하죠. 아니 그럼 국방은 누가 지키나? 우린 분다국인데 이런 걱정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군대 노동제 생기면 군납 비리와 성추행이 줄어듭니다. 군대 내 비리를 감시하고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 등이 군인 노조의 중요한 활동 내용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인데 군인 노조가 말이 되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분당일수록 군인노조는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군대가 청렴해지고 본연에 충실해져서 국방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이죠. 영국에서는 정보기관 비밀요원도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이 007 같은 스파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MI6잖아요. 근데 거기 소속되어 있는 그 비밀 정보 요원들도 노조에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 신분을 감추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익명 가입을 허용했다.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작은 결론, 지위, 학력, 연봉이 높다고, 과장이라고, 부장이라고, 대학 졸업했다고, 대학원 졸업했다고, 박사기가 있다고, 연봉이 좀 많다고, 노동자 아닌 것처럼 보는 것, 즉 노동적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은 이게 한국에서는 벌써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실 노동자라 생각하는 직장인 범위가 높은 직책에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에게 놀라운 말을 한 겁니다. 나도 노동자본입니다. 즉 유럽에서는 차관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합니다. 차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회 구성원도 차관을 볼 때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야 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독일은 장관까지 노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은 가입할 수 없어요. 그 어느 사회가 선진국이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계속 공무원이 노동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막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후진적인 모습이죠. 이미 공무원 노조가 이렇게 전국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런 논란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사실 일들입니까? 행정학 교수들이 집필한 행정학 교재에서도 대부분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동서 교수의 한국행정론 교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공무원 노조의 반대 이유는 그 어느 것도 타당성, 합리성이 없으며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는 경우에 이점은 다음과 같다. 박동서 교수는 4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당사자로서 저보다 훨씬 잘 알기 때문에 뭐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교재에 나온 내용만 간략히 줄여서 소개하겠습니다. 집단으로서 공무원들은 이익을 표시하고 이러한 뜻을 관리층과 입법부에 전달함으로써 근무 조건의 향상은 물론 관리층이나 입법부가 공무원들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사기의 심리적 요건으로서 참여의식, 인간의 가치 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공무원들의 일체감을 높이며 사기 악량을 기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이건 사실. 관리층과 협상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관리층 횡포 통제 등을 통한 대내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한다. 이러한 활동이 없으면 상호 간의 반목과 불평을 조장하고 개인으로서 약한 존재인 하급직은 상관의 면전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부하나 시민들에게 강하고 거만한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명령도 음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하위 상달을 통한 행정 개선, 질적 향상, 부패 방지에 공헌한다는 겁니다. 특히 부패 방지는 비효과적 타율적 통제보다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통해서 하는 것, 즉 전문 직업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공무원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일선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공무원 노조 유익한 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송곳이란 드라마가 있습니다. 본래 이 드라마는 이제 만화가 원작이죠. 최규석 작가의 송곳이란 만화가 있었는데 한 6년 동안 최규석 작가가 준비했고요. 3년 9개월 동안 이제 네이버라는 사이트에 연재했던 굉장히 좋은 만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상을 여러 개 받기도 했습니다. 그 오른쪽에 국어신 노동상담소장이 주인공 2명 중에 1명입니다. 노동교육하는 장면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모의 노사교섭을 1년에 6번 한답니다. 요구안 작성, 폭모을 제작, 서명운동, 연설문 제작, 작성까지. 프랑스는 고등학교 사회과목 수업 3분의 1이 교섭 전략 짜는 거라네.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판사, 교수 같은 사람도 노조 만드는 거예요. 경찰, 소방관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는 군인 노조도 있어요. 군대 노조 있어봐. 군납비리, 성추행, 의문사 이런 거 쉽게 되겠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다 늙은 사람을 모아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런 장면 나오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것이 실제 모델이 하종강 교수다. 이런 보도가 이제 몇 차례 나온 겁니다. 단행본 출판되면 작가 초청 행사 하잖아요. 홍대 앞에 한 극장입니다. 변영주 감독이 사회자로 왔고 가운데가 최규석 작가이고 제가 나가서 구고신 소장실 떠들긴 했어요. 그리고 연재가 다 끝나니까 이제 신문에서 전면에 크게 또 보도도 해주고 저하고 최규석 작가입니다. 뭐 촬영장 방문도 하고 분장실 앞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구고신 2명이 사진 찍는다고 와서 사진 찍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솔직히 밝힙니다. 이거 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지만 한 사람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만화나 드라마는 대사 한마디가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한 사람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었습니다. 언론과 노동 문제에 관한 것이 이날 주제였어요.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시작하자마자 그 패널 중에 한 분인 최욱 씨가 또 그 얘기를 꺼낸 겁니다. 송거 주인공 실제 모델이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과장된 말투로 이제 이야기하길래 또 한참 변명했습니다. 아예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고 책에서 잠깐 6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 여러 사람 많은 이야기를 모은 건데 만화 구상을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했고 스토리도 같이 짰고 그래서 이제 보면 스토리 자문 하종과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제 얘기 있을 뿐 이게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실제 노동상담소장 할 때 명함을 저렇게 만들어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금지입니다. 이걸 한 5분 정도 설명하고 나서 이제 본론에 겨우 들어갔어요. 까메오 이렇게 몇 장면 제가 나오긴 해요. 보다 보면. 이게 너무 대놓고 하종강인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름 하도강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사람과 이야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이 노동자나 아니냐 이거 가지고도 얼마나 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공무원 노동자 열심히 만들었던 법이 공무원 조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공무원 조합이 뭐냐. 그래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해서 이제 공무원 노조법을 그나마 만들긴 했는데 아직 노동 상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한 거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이제 많이 발전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작은 결론, 국민의 공보, 공무원의 노동자 활동은 지극히 당연하고 사회 전체 유익한 일인 거죠. 이 간단하고 쉬운 얘기 하는데 이만큼 오래 걸린 거예요. 강의를 5개씩이나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노조의 활동가로서 첫 발을 띈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한 행복한 공무원 노동자로서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